제일 양파가 좋은 건요, 혈관, 혈압이 높다든가 고지혈증으로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든가 양파가 가장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이고, 또 양파는 해독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가장 또 우리가 권하는 것은 우리 암 환자들이죠. 100세 시대에 팔팔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한만나 시간에 미래셋의 고문으로 이루어가 있는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여러분의 재무적인 상담을 도와드릴 것이고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8일 저녁 8시 30분에 셀프 구독자님들 모시고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 되겠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60년대, 50년대 이럴 때는 감염성 질환이 엄청 무서웠죠. 뭐 폐결핵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약들이 좋은 게 나와서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는데, 요즘에는 너무 잘 먹어서 문제죠. 잘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이 암이죠. 제일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암이 제일 1번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특히 뭐 중풍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많이 주변에서 환자 보셨잖아요. 요즘에 이제 또 이걸 예방하는 방법이 워낙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고지혈증 같은 경우를 약으로 해서 해결하고, 생활습관 고치고, 뭐 음식 고치고, 운동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아진 것은 암이나 대사성 질환으로서 오는 자가면역 질환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요즘에는 오히려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유행하는 병도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암이 어떻게 보면 제1번입니다. 그 만성 질환에 있어서는 혈관의 건강이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모든 병에. 왜냐? 이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도 들어가고 영양분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혈관이 찌꺼기가 많이 끼거나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 영양 공급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산소 공급도 잘 안 되겠죠. 이게 세포 레벨에 가서는 세포막 손상을 오고,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거고, 이게 더 문제가 되면 유전자들이 손상을 얻고, 뭐 그러면 암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포막 손상, 염증성 질환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혈관에서부터 시작하는 병들이 요즘에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병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예방을 하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바로 혈관 건강, 그 다음에 혈액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나 혈관 건강이 어떻게 보면 모든 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으면서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가장 시발점이 혈액이나 혈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 일단은 가장 좋은 건 어때요? 깨끗해야 하잖아요. 찌꺼기가 안 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가 음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러면 어떤 것을 주로 많이 하냐? 채식을 많이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떨쳐줄 수가 있고, 그리고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항산화제들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혈관에 청소도 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부분이 제1번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운동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을 잘하게 되면 우리가 대신 앞에서 어떤 음식을 과하게 먹었다. 그러면 대개 이때 만들어지는 게 중성지방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중성지방이 나중에는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해서 빨리 에너지를 써버려야 돼요. 남게 되면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지 않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잘 해야 되고,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줘요.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폭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고지혈증을 야기를 해서 혈관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수면도 중요해요. 수면도 중요한 게, 우리가 잠을 잘 자면은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입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는 것을 찾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잠을 잘못 자면 짜증이 나게 되고 그러면 되게 단 음식이라든지 탄수화물 위주 쪽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어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개선을 해야 우리가 혈관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혈액이 건강해져서 우리가 이런 만성 대사성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칼로리가 낮은 음식이 제일 좋아요. 칼로리가 어쨌든 많으면은 우리 몸에서 다 쓰지 못하고 남는 거는 중성지방으로 바뀌고 이 중성지방이 결과적으로는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항산화제가 충분한 음식들, 우리가 야채라든지 그다음에 과일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특별히 먹는 게 아니고 평소 때 먹는 음식으로 보면은 마늘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파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추라든지 파라든지 이게 다 십자국과 식물들이거든요. 이 십자국과 식물들이 항산화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먹게 되면은 혈관이나 혈액의 건강을 아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죠. 예, 양파는 항암 음식도 되고 그 다음에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도 아주 많이 하죠. 그리고 특히 양파는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데 최고잖아요. 우리 중국 사람들이 그 기름기 있는 걸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살찌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양파를 먹기 때문이라거든요. 양파 속에 있는 케르세틴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관을 청소를 해줘서 그렇게 육식을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동맥경화라든지 고지혈증이 잘 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파는 그만큼 좋은 그런 음식이 되겠고, 또 양파가 가지고 있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우리 인체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양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으로 먹느냐 익혀서 먹느냐에 따라서 약간 효과가 달라요. 우리 이제 양파 속에 있는 좋은 성분은 이제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뭐 혈관에도 좋고 항암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을 조절해주는 그런 부분들의 기능이 있는데, 또 하나 양파 속에 들어있는 게, 양파 우리 먹으면 약간 톡 쏘잖아요. 마늘하고 비슷하게 톡 쏘는 게 있는데 그게 알리신이라는 성분이에요. 우리가 생으로 먹을 때는 알리신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먹는 사람 잘 먹지만 못 먹는 사람 못 먹어요. 그래서 생으로 먹으면 그렇고, 근데 익히게 되면 알리신은 잘 안 만들어져요. 대신 케르세틴이 높아져요. 그런데 만약에 근데 내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러면은 살짝 데치거나 쪄가지고 먹으면은 두 가지 효과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좋으냐 나쁘냐 보다는 내가 어떤 성분을 더 원하느냐, 특히 우리 이제 케르세틴을 이제 높이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암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혈관에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케르세틴을 높여야 되니까 익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또 알리신은 상당히 면역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가 있고 해독 작용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 해독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알리신을 높이는 게 좋으니까 이런 경우는 생으로 먹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양파는 이 매운맛이 그 알리신이라는, 우리 마늘 매운맛이나 십자국과 식물은 다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추라든지 그다음에 부추, 파, 이게 약간의 매운맛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알리신이고, 또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해독 작용에 도움을 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죠.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것에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익혀서 먹는 게 좋고요. 이런 설포라판이나 알리신, 이거에는 알레르기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이 양파는 이런 알리신이나 설포라판 이 성분들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아마 제일 하는 부분이, 우리 일반인들 주부들이 양파 요리를 할 때 대개는 껍질을 많이 벗겨버리잖아요.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안에 있는 하얀 거, 보기 좋은 걸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사실 그게 아주 안 좋죠. 그 껍질의 가장 큰 영양소는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껍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뿌리, 양파 뿌리도 영양분이 참 많거든요. 근데 되게 뿌리도 다 잘라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양파를 먹을 때는 절대 껍질, 그 다음에 뿌리는 버리지 말고 같이 드시는 게 주부들이나 양파를 드시는 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양파 껍질은 그냥 먹기 어렵죠. 그냥 먹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차를 만들어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양파차가 약간 단맛도 있고요. 또 색깔도 보기 좋잖아요. 노릇스름하니 해가지고 보기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 시장에서 양파를 사다가 이것을 껍질을 하려고 보면 막 흙도 묻어 있고 뭐 씻어내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은 이 껍질만 제품으로도 나오더라고요. 양파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껍질을 꼭 먹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양파가 좋은 건요, 혈관. 특히 이제 혈압이 높다든가, 그 다음에 고지혈증으로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든가, 이런 경우에 양파가 가장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이고, 또 양파는 해독 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가장 또 우리가 권하는 것은 우리 암 환자들이죠. 양파에 있는 케르세친이 아주 강력한 그런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 유전자를 억제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재발 지원이 되는 경우라든지 어떤 삼중음성 유방암이라든지 이렇게 암 중에서도 조금 더 줄기세포 쪽으로 가는 암들은 되게 이제 그 신생혈관을 억제를 해야 돼요. 신생혈관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영양 공급하고 해서 암이 빨리빨리 크거든요. 그걸 차단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양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포도씨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하고, 그 다음에 사과 껍질에 있는 피세틴하고, 저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항상 한 세트로 해가지고 주문을 해서 복용토록 하거든요. 그만큼 양파는 우리 암에 중요하고, 암 중에서도 재발 전이암, 그리고 삼중음성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간암, 좀 이 암 중에서 좀 애우가 안 좋은 암들한테는 양파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 시간에는 양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양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만병통치와 비슷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껍질, 그 다음에 뿌리, 이런 부분들을 같이 드시면은 더욱더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또 이걸 보고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좀 양파에 대해서 좀 더 친해지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